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교통사고 난 후에, 교통사고뿐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사고를 난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요, 소득은 과연 어떻게 산정되냐, 내가 이렇게 벌고 있는 소득이 있는데 만약에 입원을 했다, 그리고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은 과연 내 소득을 상실분을, 그리고 일 못한 기간 동안, 입원 기간 동안 소득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교통사고로 예를 들면요, 교통사고에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요, 일괄적으로 이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요, 그리고 법원은 약관을 참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교통사고도 일반 손해배상 사고고 타인이 내한테 손해를 가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손해배상 사고인데, 그럼 법원에서는 차로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따르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또 법원 산출 방식대로 따르고 라고 하면은 이게 다른 거에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괄적으로 이 개인적인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산출하는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약관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상과에서 심사하고 이렇게 합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약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굳이 우리는 이 교통사고가 나면요, 약관 지급 기준대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 소송을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약관을 참조하지도 않습니다. 단 참조하는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혼자 사고 난 경우, 아니면 무보험차 상해에 의해서 사고 난 경우, 즉 내가 사고가 났지만 타인에 의해서 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약관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산출하는 손해배상의 방식대로 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 소득 관련해서는요, 약관에서는 어떻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걸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요, 실제로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3,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월 300만 원이 맞는 건데요. 자, 세금 빠지죠. 그리고 4대 보험료 빠지죠. 왜냐? 4대 보험료 부분에서도 직원 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회사 부담 부분이 있고, 이런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을 공제하고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3,600만 원을 해봐야 원래 3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거는 뭐 대략 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약관에서는 그 250만 원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세금 부분은 당신이 받을 돈 아니지 않냐, 어차피 당신은 세금하고 4대 보험료는 다 공제되고 입금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이 세후 소득이라고 하죠, 내 통장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 그 금액만을 내 휴업손해, 그러니까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는 또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리 4대 보험료라든지 세금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이 근로자의 소득이다, 근로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원래 3,600만 원이 이렇게 연봉 협상이 돼 있고 3,6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면 그 근로자의 부분인 이 빠지는 부분도 전부 다 산정해서 일시 수입으로 인정을 해라 라고 해서요, 3,600만 원 계약돼 있었다면은 300만 원을 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대략 한 15%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약관에서는요, 이번 행 기간 동안 휴업손해, 그러니까 250만 원에서도 또 85%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결국 200만 원 초반대 22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다 하더라도 밥은 먹었을 거 아니냐, 그 월급에서 밥값 빠지고 교통비 빠지고 이것저것 빠지면은 결국은 한 85% 정도가 당신 실제 소득이다 라고 이렇게 약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아니죠. 법원에서는 85%가 아니라 전액 다 지급을 해라. 왜냐? 어차피 그게 이 원래 근로자의 소득이다 라고 해서 100%를 전부 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연봉이 3,600만 원인 사람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월 300만 원. 예를 들어서 한 달 입원했다 라고 하면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약관 지급 기준대로 하면요, 220만 원, 아까 제가 말했죠, 세후에 실제로 입금받은 금액 거기서 15%를 빼고 나머지 220만 원만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에서는요, 내가 회사로부터 입원한 기간 동안 급여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회사의 방침이고 회사의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급여를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한 달 입원해 있었다면 그 3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해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약관에서는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휴업손해 부분만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한 3달 정도 입원했어요. 그러면 이 휴업손해 부분만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3달 동안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거와 별개로 내가 연봉에 대해서 월 소득 상실액, 그거에 대해서 전액 다 지급해라 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약관에서는 회사에서 3달 지급했다 라고 하면은 한 푼도 안 주겠다 라는 소리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일반 직장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공무원은 소득 산정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공단, 공무원하고 준하는 공단이나 공기업 다니는 분들 있죠.
있죠.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어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공무원들은 어떻게 소득이 산정되냐면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인 거는요.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상에 총 받은 금액이 있죠. 세금 제하기 전의 금액. 그 금액에서 나누기 12해서 그게 월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공무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매년 호봉에 따라서요. 이 연봉이 일정 금액 계속 상승을 해요. 계속 상승을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일반 직장인들도 상승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연봉 재협상을 통해서 연봉이 뭐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뭐 깎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늘어난다지만 그 늘어나는 금액이 연봉 협상률에 따라서 얼마가 늘어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근로자들한테는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분들은 회사 내규, 공무원 내규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호봉이 상승될 때마다 금액이 매년 얼마씩 상승된다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올해 다쳤어요. 올해 다쳤는데 현재 소득이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급. 근데 내년에 되면 호봉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 월급은 420만 원이 되는 거고 후내년에는 440만 원 그리고 3년 뒤에는 46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인상률에 따라서 호봉 승급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분들은요 사망이나 아니면 장애가 입었다 아니면 영구장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년 그 장애율이 달라지고 매년 일시 수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10% 장애다 라고 하면요 올해는 400만 원의 10%니까 4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20만 원의 10%니까 4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50만 원, 6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 20년 뒤에는 7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분들은요 이런 거 금액을 산정할 때요 매년 다른 소득을 적용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이제 호봉 승급을 적용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정년이 60세다 라고 하면은 60세에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내가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결정이 되잖아요.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영구장애가 남았다 라고 하면은 일실퇴직금이라고 해서요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나중에 2억이 돼요. 2억이 됐는데 장애율이 10%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노동력 상실 10%를 평가해서 2천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호봉 승급 부분에 있어서는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산출을 해요. 하지만 약관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 지급 기준 보험사가 주장하는 소득 산정 방식에는 이 호봉 승급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결국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면 소송에서는 이 호봉 승급 산습분까지 그리고 이 일실퇴직금 부분까지 전부 다 산정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득 산정은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우리가 일반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매달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만큼 그리고 1년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그 적용을 받는 일반 사업자나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 산정이 되냐면요. 이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요. 음식점 사장님들도 되게 많아요.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장님들도 있고 아니면은 대규모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음식점 운영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월 매출 1억이다. 월 매출 1억이고 연애 12억이고 실질적으로 마진율이 한 30% 된다. 그럼 나는 월 3천만 원을 버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한 달이 보내 있다라고 하면 나는 3천만 원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을 보상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그걸 그렇게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월 1억 벌고 연 매출 12억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절세하기 위해서 이 경비 처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 매출 12억이라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 보면요. 1억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해서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을 한번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발급받게 되면요. 연소득, 부가세, 매출을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 순이익이 얼마냐 그거를 신고한 금액이 있는데요. 그게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에 나와요. 그리고 그 신고한 금액으로 인해서 내 소득세율이 결정이 되고요. 법원에서는 이 소득세율을 산정해서 실질적인 월 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무리 1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하더라도 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금액이 전액 인정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직종이 더 있습니다. 일용직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용직 중에 뭐 목수라든지 아니면 철근공이라든지 비계공 그리고 용접공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죠. 목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당이 뭐 30만 원 받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50만 원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2일을 일한다 쳐도요. 월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소득을 전부 다 인정 못 받냐?
맞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요, 목수라든지 이런 전문적으로 일하는 이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 일당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21일 했고 월 얼마를 받았다. 세금 신고는 안 했지만 실제로는 일을 했는데 뭐 월 1,000을 받았다. 근데 그게 실제로 통장에서 입증이 전부 다 된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에서는 그 소득을 최대한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전액 다 인정하진 않아요. 왜냐? 매달 금액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장마 기간이라서 500만 원 벌었고 이번 달은 장마 기간이 아니라서 1,000만 원 벌었다. 그리고 어떤 달 보니까 일이 없어서 200만 원 번 때도 있고 어떤 달은 뭐 또 더 많이 번 적도 있고 결국은 한 1년 정도의 통계를 내고 아까 제가 말했죠.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통계소득을 참고해서요. 적정한 금액으로 법원에서는 산출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직자나 가정주부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물론 학생 같은 경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득 산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 돈을 어차피 못 벌기 때문에. 근데 미성년자가 아닌 무직자, 대학생 그리고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에서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을 해서요. 지금 현재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다음 달 되면 바뀔 거거든요. 9월 1일 되면 바뀌는데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대략 한 30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직자나 가정주부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304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약관에서는요.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약관에서 인정하는 소득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 이 두 개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금액적으로는 훨씬 더 피해자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 이건 무조건 소송 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소송 안 가고 법원 산출 방식대로 산출을 해서요. 합의로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게 되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득 산정을 하고 이 법원 산출 방식대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 주장을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요. 소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싫어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주장하는 금액이 자기들도 생각했을 때 소송을 했을 때 저 정도 판결이 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대략 90%에서 95% 뭐 작으면 85% 이런 특인 제도를 이용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다 하더라도 무조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소득 산정 부분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얼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이렇게 산정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쪽에 삼각형 표시를 클릭하시면요. 저희 회사 전화번호하고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나 전화번호를 참고하셔가지고 편하게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저희 사무실에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굳이 저희 자세한 상담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거는 어떤 영상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장애가 남고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분쟁이 많다.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이용하시면 되고 자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약관 지급 기준하고 법원에서 산정하는 손해배상의 그 부분에 있어서 소득 산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거는 명확히 알고 계시고 내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확실히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